우리는 흔히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휴양지로 떠나는 꿈을 꾸곤 하죠. 은퇴 이후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저렴한 곳을 찾기 마련인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장소는 은퇴 이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살기 좋은 10곳입니다. 어쩌면 이곳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은퇴 이후 살기 좋은 나라 10곳을 소개하겠습니다. 10위는 페루입니다. 페루의 크기는 대한민국의 6.5배에 달하며 남미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큰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3,300만 명으로 영토 면적에 비해 적은 편이죠. 지리적으로는 안데스 산맥이 관통하고 있지만 아마조니아 지역이 페루 동부 지역에도 존재하는 등 한대와 온대, 열대 기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사막과 바다, 정글과 산맥, 고원과 협곡 등을 전부 볼 수 있는 나라로 자연경관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생활비는 무척 저렴해서 2인 기준 월 170만 원 정도면 괜찮은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약 3,000원으로 음료가 포함된 간단한 식사 3끼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와 음식, 교통과 숙박 및 의복은 유럽보다 저렴하지만 수입식품 및 기술, 전자제품은 비싼 편입니다. 다음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서유럽, 남유럽에서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영토 대국답게 기후와 풍경도 다양합니다. 전국의 3분의 1 정도가 산지이고 평균 고도는 해발 600m 이상으로 유럽에서 스위스 다음으로 평균 고도가 높죠. 지중해 연안 국가들이 그렇듯이 1년 내내 햇볕이 따사롭고 즐기기 좋은 많은 해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등 북유럽 은퇴자들이 살고 싶은 나라 1위로 꼽을 만큼 경치 좋고 살기 좋은 동네에서는 전 세계 많은 은퇴 이민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멋진 바다와 바다를 끼고 있는 해변 도시, 그리고 다채로운 축제 등 많은 볼거리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또 다른 매력은 생활비에 있습니다. 2인 기준 한 달에 250만 원이면 충분히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과일과 채소는 킬로그램당 1,500원 이하로 판매되며 품질 역시 최상품이죠. 8위는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는 태평양과 카리브해가 만나는 남아메리카에 위치하며 영토가 적도에 걸쳐 있어 무척 더운 지역입니다. 같은 대륙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워낙 땅덩이가 큰 나라라서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영토의 약 10배에 달하는 매우 넓은 나라입니다. 아디스 산맥과 아마존강 등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아름답고 흥미롭고 다양한 나라입니다. 콜롬비아 어디라도 100에서 150만 원 정도면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죠. 수도와 전기세, 쓰레기 서비스 및 광대역 인터넷을 포함한 기본 유틸리티 비용이 12만 원 정도이며 도시 중앙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는 월 30만 원 내외입니다. 다음은 태국입니다. 태국은 대한민국의 약 5배에 달하는 생각보다 넓은 나라이며 제국주의 시대에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한 국가이기도 하죠. 인지도 면에서 베트남과 함께 인도차이나 반도의 투톱이며 전통적으로 말레이시아와 더불어 동남아시아 지역의 맹주 역할을 해왔으나 인도네시아가 G20에 진입하면서 현재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 달에 약 15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식당은 6,000원이면 음식값을 치르고 팁까지 줄 수도 있죠. 최신 병원 기준 외국에서 훈련받은 의사가 전체 검진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5만 원 안팎입니다. 6위는 멕시코입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남부에 위치한 국가로 미국, 캐나다 등과 함께 북아메리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국어로 사용하고 있죠. 멕시코는 석유도 많이 생산되고 광물도 풍부한 상당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또한 어딜 가나 기온이 적당하고 땅이 비옥해 농사도 잘 되는 국가이죠. 거기에 양옆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끼고 있어 어업자원도 풍부하고 해상무역에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불안한 정치와 경제정책 실패 등으로 빈부격차와 부정부패가 국가 발전을 막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긴 해도 이곳은 분명 은퇴하고 생활하기에 좋은 곳 중 하나임에는 분명합니다.
저렴하고 합리적인 생활비는 은퇴하고 이곳을 올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2인 기준 약 200만 원 정도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의 인구는 약 1억 3천만 명으로 일본을 추월하고 세계 10위에 올랐으나 국토가 대한민국의 9배나 될 정도로 넓기에 인구 밀도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은 남유럽 이베리아 반도 서쪽 끝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포르투갈의 인구는 약 1,000만 명 정도이며 수도인 리스본에 약 3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부터 이동거리가 가장 먼 유럽 국가라서 직항 노선이 2019년에야 개통되었습니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나라인 만큼 해산물 요리가 발달되어 있으며 가장 유명한 요리는 정어리 요리입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현대적이라기보다는 과거 시대의 모습을 많이 간직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 중 하나인 리스본에서 사는데 한 달에 약 270만 원 정도면 충분하죠. 웬만한 식당에서 두 사람이 점심을 먹는다면 약 18,000원이며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2배가 될 것입니다. 도시의 방 임대료는 한 달에 약 70만 원이며 도심 밖은 약 50만 원 정도 하죠. 로맨스와 문화 그리고 모험이 가득한 포르투갈은 분명 은퇴 이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장소임에 확실합니다. 4위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 북부에 위치한 나라로 이웃 나라는 싱가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등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국토가 서로 연결되지 않은 비연속국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중간 해역상에는 인도네시아령인 리아오 섬까지 끼어 있죠. 그래서 보르네오 쪽인 동말레이시아는 독립 요구도 자주 하는 편입니다. 면적은 서말레이시아가 더 크지만 수도인 쿠알라룸푸르가 있는 동말레이시아의 인구의 80%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 구성은 외부인이 쉽게 이곳에 정착할 수 있게 해주며 경제적인 은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상적인 목적지가 될 것입니다. 6인 가족이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경우 맥주를 곁들여 먹어도 5만 원이 넘지 않죠. 말레이시아의 기후는 과일과 채소를 1년 내내 먹을 수 있게 해주며 가격 또한 웬만한 국가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거기에 더해 1년 내내 태풍은 거의 오지 않으며 이웃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과는 딴판으로 지진도 거의 일어나지 않고 화산도 없습니다. 다음은 에콰도르입니다. 수년간 최고의 은퇴 피난처 중 하나로 손꼽히는 에콰도르는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나라로 콜롬비아와 페루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국가입니다. 작은 국가라고는 해도 대한민국보다 약 20% 정도 더 넓은 편이죠. 화폐는 과거 자국화폐가 있었으나 1998년 IMF 금융위기 이후 미국 달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바나나와 커피, 쌀, 새우 등 농업과 수산업의 비율이 크게 높으며 농수산물을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금액도 상당하기 때문에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합니다. 석유가 많이 나는 산유국이기는 하지만 정유 능력이 떨어져 정제된 석유를 역수입해오는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토지는 대부분 1년 내내 쉬지 않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을 만큼 비옥하기 때문에 농산물의 가격이 매우 낮고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한 번에 2만 원 이상 지출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도시의 가정집 한 달 임대료는 크기에 따라 1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이며 2인 기준 모든 월 지출은 월 170만 원을 넘지 않죠. 2위는 코스타리카입니다.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북쪽에는 니카라과와 남쪽으로는 파나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원시림이 무성한 나라인데 면적은 대한민국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국토의 절반이 원시림이며 전 세계 생물종의 5%가 서식할 정도로 생물 자원이 풍족한 국가입니다. 인구는 1960년대에야 100만 명을 넘겼으며 지금은 약 500만 명 수준입니다. 중남미에서 정치가 안정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생활 수준도 가장 높은 편입니다. 이곳은 또한 치안도 잘 되어 있어 아메리카 국가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수한 의료시설과 아름다운 해변, 열대 우림과 멋진 산 등 은퇴 이후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2인 기준 약 170만 원으로 집세와 교통비를 포함해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1인당 소득은 한 달에 약 90만 원 정도로 여러분의 소득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151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코스타리카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들의 생활 만족도는 최고입니다. 1위는 파나마입니다. 파나마 운하로 유명한 바로 그 나라이죠. 대한민국 면적의 4분의 3 정도이나 전체 인구가 400만 명밖에 안 돼 인구 밀도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1인당 GDP는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드는 나라로 현재도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최저임금 상승률도 높아서 중남미 전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관계로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에서 상당수 노동자들이 몰려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녹색 산악 지역의 도시는 세계 최고의 은퇴 목적지 중 하나입니다. 한 달에 약 120만 원이면 파나마에서 별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파나마 도심 중심에서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한 평당 약 500만 원이면 꽤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파나마의 의료 서비스는 매우 발전되어 있는 동시에 저렴하기까지 합니다. 대부분의 진료는 웬만해선 2에서 3만 원에 해결되며 주요 도시의 병원은 모두 최신 장비와 전문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퇴 이후 저렴하면서도 살기 좋은 10곳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싸다라는 말은 상대적인 용어이므로 예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생활비와 생활비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 밖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하겠지만 고민이 끝났다면 지금 바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요청드립니다.